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J E&M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CJ E&M 연매출 3조 7,897억원, 영업이익 269억원, 당기손익은 59.8억원, 방송, 게임, 영화, 음악, 공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응답하라 시리즈, 미스터 선샤인, 시그널 등 지상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작 드라마를 연이어 탄생시킨 장본인 회사죠. 특히 역대 TVN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본다면 마치 어릴 적 지상파 전성기 시절의 드라마 시청률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한 시청률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의 드라마 제작을 담당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CJ E&M의 사업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 채널 및 콘텐츠 제작, 광고 등을 영위하는 미디어 사업, TV 및 온라인몰을 통한 상품 판매 커머스 사업, 영화의 제작, 투자, 배급 등의 영화 사업, 음반 제작 및 유통, 콘서트 등의 음악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롯데쇼핑 2편 홈쇼핑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CJ E&M은 CJ 오쇼핑과 합병을 통해 커머스 부문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새로운 매체에 등장해 디지털 콘텐츠라 불리는 MCN 부문 역시 다이아TV를 운영하면서 MCN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디어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CJ E&M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매출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CJ E&M 측에서 공시한 IR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매출 2조 9천억원, 영업이익 2148억원에서 2019년 매출 3조 7천억원에서 영업이익 2700억원으로 매출은 연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2017년에는 5246억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2690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더니 2019년에는 약 600억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로 토막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잠깐 최근 뉴스 기사에서 CJ E&M 영화 기생충 후광의 주가 상승세, 봉준호 기생충으로 고전 벗어난 CJ E&M 다음 기대작은 기생충 성공 이어간다, CJ E&M 전방위 콘텐츠 협력, 이런 좋은 기사들만 본 것 같았는데 실적은 왜 이런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밖에서는 잘 나가는 듯 응원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반면 CJ E&M이 끙끙 앓고 있는 말 못할 고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지난 롯데홈쇼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CJ E&M이 기존의 옵쇼핑과 합병을 하면서 요즘 이커머스가 뜨고 있으니 아무래도 좀 호조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실적 공시 자료를 보면은 커머스 쪽은 여러분들의 예상에 맞게 그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2019년 10.3%가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1492억원으로 YOY 전년 대비 20%나 늘었어요. 미디어, 컨텐츠 커머스가 효과적으로 발휘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길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CJ E&M 부분에서 대체 지금 속을 썩히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CJ E&M의 매출 구조를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CJ E&M의 매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공시자료 기준으로 미디어가 약 1조 7천억원으로 44%, 커머스가 1조 4천억원으로 38%, 나머지 영화나 음악이 3천억원대로 비율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커머스도 매출 부분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파일을 지금 미디어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 쪽에서 매출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2019년 미디어 부문에서 매출은 1조 6784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7.1%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36.4%나 빠졌어요.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19년 2분기부터 예능 콘텐츠 판매는 920억원에서 696억원으로, 광고 패키지 역시 1072억원에서 2019년 4분기 824억원으로 분기마다 10%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역시 우하향의 그래프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토리자라, 요즘 대세는 미디어라 컨텐츠 아니야. 그래서 오쇼핑도 좀 합병하면서 뜨고 있는 거고, 그런데 미디어의 왕 CJ E&M이 미디어 쪽은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라고 질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즘 지상파 방송들은 정말 박살이 났죠. 사실 CJ E&M이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TV를 안 보는 것, 지상파의 방송 부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TV 시청률의 저조함은 지상파뿐만 아니라 방송 채널 사업자라면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큰 고민인데요. CJ E&M의 미디어 부문은 TVN, OTVN, OCN, 채널 CGV, XTVN, 올리브, 투니버스 등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 속해 있습니다. 다행히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부문은 매출도 지상파의 실적처럼 우하향하고 있진 않지만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은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입니다. 방송사의 매출 내역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광고입니다.
2014년에는 47.4%로 거의 방송사업 매출의 절반을 광고에서 끌어오고 있어요. 광고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잠깐만 재미로 광고비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 MBC의 선을 넘는 녀석들, 나 혼자 산다 같은 간판 예능의 경우 15초 광고가 1200만원, 그리고 SBS의 정글의 법칙 광고도 비싼 수준인데 프리미엄 패키지를 하면 무려 가격이 1억 5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미디어 부문에서는 저렇게 광고를 더욱 비싸고 많이 데려오는 것이 매출을 일으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TV 광고 시장은 더 컸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체별 광고비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2013년 10조, 2016년에는 12조를 돌파하고 2019년에는 약 14조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당연스럽게 광고 시장의 파이 역시 증대된 것이죠. 하지만 표를 더욱 자세히 보면은 TV 광고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모바일과 뉴 미디어 쪽의 광고 비용이 오히려 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TV 시청이 줄었고 오히려 모바일과 뉴미디어 쪽으로의 시청자 유입이 증대되면서 오히려 TV 광고에 치는 돈을 줄이고 모바일, 뉴미디어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J ENM 같은 기존의 미디어사들이 먹어야 할 광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다소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 CJ ENM 측 역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020년의 목표로 TV와 디지털 통합 광고 확대를 통한 수익성을 회복한다는 방침을 밝혔을 정도이니까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광고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얻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그래도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컨텐츠 사업자로서의 영화 사업은 어떨까요? 먼저 영화 사업을 살펴보면은 사실 영화 사업은 하나의 영상 콘텐츠가 극장 상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VOD, DVD, TV, OTT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재생되는 과정을 통해 반복 판매되며 부가가치가 확대되기 때문에 잘만 키우면 황금의 땅 엘도라도로 직행입니다. 흥행만 되면 후속 창구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영화는 1차 창구에서 성공하면 2차, 3차 매체의 성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 CJ ENM의 영화 산업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영화 사업 현황인데 자, 제가 2017년부터 분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분기 흑자, 여긴 좋았는데 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 다시 2018년 1분기 흑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 야, 정말 이때가 CJ ENM 영화 사업의 정말 대암흑기였어요. 오죽했으면은 이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로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영화 사업도 부진한 마당에 아예 부진한 CGV까지 함께 묶어서 팔아버리자는 얘기가 한때 나왔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2019년 1분기에는 극한직업, 2분기에는 기생충, 3분기에는 엑시트로 아닌 밤중의 소나기처럼 부진한 가뭄 속에서도 잠깐 벗어나기도 했었지만 2019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기에서는 적자를 이루며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최근 CJ의 영화 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대외적인 기생충에 의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자세히 보면은 CJ가 지향하는 미디어, 영화, 콘텐츠 부분에서 실적을 뚜렷하게 내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우리 CJ ENM 형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좋은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행히 드라마 부문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나름 잘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출을 살펴보면은 2016년 1544억 원에서 2017년 2868억 원, 2018년에는 3000억 원을 돌파하더니 2019년에는 4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 면에서도 연속 적자를 내던 영화 사업 부문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와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통해 방영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3년간 21편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할리우드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공동 제작 및 투자를 통해 해외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OTT 시장 내에서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콘텐츠까지 제작하면서 외형 확대를 노린 것인데요. 미국 드라마의 제작비의 평균은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지에서 방영될 작품에 외주 제작만 맡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CJ ENM 측이 당면한 과제는 TV 광고 매출의 반등과 모바일, 뉴 미디어로 이전된 디지털 부분 매출을 증대시키고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 제작 부문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또 한 번의 재도약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 CJ ENM의 당면한 주요 과제입니다. 오쇼핑고의 합병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조금 더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단기손이고 조금 더 아쉬운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미디어 사업과 영화 사업이었죠. 그 말은 즉슨 공룡인 만큼 기존의 시장이 많이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죠. 떨어지는 TV 광고 시장 매출과 OTT를 통한 극장과 영화의 부진은 어쩔 수 없이 ENM에게도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ENM 역시 탈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할리우드 제작사와 협업을 맺으면서 앞으로 그 미디어 시장, 컨텐츠 시장에서는 포텐셜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미디어와 영화 부문에서 벌어들인 돈이 적긴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제도약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CJ ENM, 대한민국의 미디어 공룡이 이제는 미국의 할리우드의 공룡이 되려고 합니다. 분이 가서 꼭 할리우드의 공룡이 돼서 전 세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